2022년 제2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래교육 시대 우리 사범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교수이면서 경북대학교 미래교육센터를 맡고 있는 박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어렵게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신 신종호 교수님의 양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한대학교 대학원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학과 교수님이시고 최근에 신한대학교 바이오 생태 보건대학 학장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미래융합교육학회장이시고 K-에듀 연구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저서로는 미남 교수의 스토리텔링 프레이지 프리젠테이션, 미남 교수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쌍방향 교수법, 미남 교수의 플립 러닝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등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구독자가 한 6,300명 되고 누적 조회수가 254만 건이나 된다고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여러 채널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스마트 교수법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미남 교수의 치기공 놀이터 카페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는 오양민 선생님께서 해주시는데요. 대구광역시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의 서남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개학을 해가지고 바쁘신데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 주제가 미래교육 시대 사범교육의 방향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미래라는 그 시기가 현재와 동일시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원격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컨텐츠 등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교육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그 예비 교원, 중등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우리 사범대학이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신종호 교수님께서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과 더불어서 사범대학의 어떤 교육 방향에 대해서 큰 말씀을 해주시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또 우리 사범대학 교육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종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종석 교수님의 미래교육 시대에 우리 사범교육의 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에 앞서 우리 오늘 이 자리를 제가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가 이 사범대학의 현 주소를 좀 더 적나라하게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공부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가상 스튜디오, 우리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들 어떠신가요? 약간의 이 버추얼 스튜디오가 이제 줌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이 싱크가 조금 몇 초가 딜레이 됩니다만은 그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좀 전에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코로나 이전의 교육, 이제 코로나 이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다시 코로나 이전의 교육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교육의 콘텐츠의 모든 부분들이 좀 더 새롭게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오늘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화면을 한 분도 안 켜주시는데요. 제가 400개 대학을 손에 특강하고 있으면서 처음 봅니다. 조금 카메라 좀 켜주실까요? 네네. 제가 좀 카메라 좀 켜주시면, 네.
네, 네. 이보민 우리 선생님 지금 카메라를 여셨는데요. 예, 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이보민 선생님, 네네. 네, 네, 선생님. 예,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경북대학교 이보민입니다. 네. 오늘 여기 네, 참석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교수님께서 예, 참여해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네. 미래교육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현재 학생이신가요? 네, 학생입니다. 그래요. 서유진 학생은 오늘 어떤 걸 얻어가면 좋을까요? 네, 저도 미래교육 동아리 소속으로서 네, 관심 있는 주제로 네, 생각을 많이 하던 부분이라서 네. 네,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양민 선생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바쁘신데 질문이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요. 제가 어제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카메라까지 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전에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사범교육의 미래교육 방향 가상 스튜디오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양민 선생님, 이 가상 스튜디오를 보니까 어떠신가요? 어, 되게 보기가 편하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사범 교육에 이렇게 좀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쪽에 이렇게 수업 구성을 한다면 첫 번째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시고 함께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32년의 대학 교육 경력으로 이제 정년을 그리 많이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전공이 과연 뭘까요? 우리 교수님들, 저의 전공 혹시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치과 보철 전공 교수입니다. 혹시 치아가 안 좋으신 분 계시면 제가 틀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전국의 많은 교수님들이 이 교육공학, 교육학 아닌 교수가 이렇게 교육의 혁신의 패러다임에 외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치과 보철 전공 교수로서 저의 이 전공의 영역이 너무나 교수법의 혁신이 필요해서 제가 나름대로 저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약 15년 전부터 한번 이렇게 체인지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의 이 시대 여기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좋아하는 수업 쪽으로 잠시 모시고 왔는데요. 과연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좋아하고요? 우리 오 선생님, 현재 계시는 중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제일 좋아할까요? 오디오 조금 켜주시고요. 네네. 재미있는 수업을 좋아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재미있는 수업이요. 네, 오늘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사자성어를 먼저 가져왔는데요. 유한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의 고난과 장애입니다. 이때 이 기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과연 코로나 사태에서의 이 위기를 이 사범대학은 과연 어떠한 이 기회로 전환되어 있는지가 먼저 자문자답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 통해서도 교육의 멈춤 없이 교육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사범대학은 과연 이 코로나 사태에서의 어떠한 교육의 혁신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 향하고 있는지 오늘 오프닝에서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간 내에 공학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보건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가 이 코로나 사태에 제가 제일 약점인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요. 지금 논문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기회로 뭔가 대처하는 방안이 좀 더 빠르게 전개되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의 이 4차 산업의 카멜레온도 하루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수백 번의 피부색을 바뀌고 있는데 과연 사범대학의 교육의 이 스피드는 어느 정도 마일리지에 있는지도 한번 자문자답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이 4차 산업은
기존 1, 2, 3차 산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영향력은 3000배 더 강하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키워드에 과연 우리 사범대학의 현재 이 교육의 혁신 스피드는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수갑회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제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과연 사범대학의 이 교육의 혁신은 과연 다른 대학보다 더 앞서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대학보다 더 앞서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대학원보다 더 앞서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오늘 함께 해야 될 미래교육 방향의 한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엘빈 토플러의 이야기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특히 이 변화의 요구가 더욱더 요구되어지는데요. 우리는 그 변화의 요구에 따라가는 부분도 어렵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범위에서 우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교수직의 찰밥통이라고 하는 좀 암울한 이야기를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오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32년 대학에 있으면서 지금 되돌아보면 교수직이 찰밥통인 줄 알았습니다. 특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치과 보철은 이제 국왕의 다양한 어떤 형태학적인 것 때문에 반드시 수작업적인 부분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32년의 교육이 지금은 디지털로 거의 전환되어져서 이제 수작업적인 범위가 아닌 공학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사범대학의 태동에서 지금의 변화 부분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오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던 대학의 권위가 무너졌고요. 이제는 이제 인구 절벽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특히 코로나 사태가 보여준 교육의 민낯, 과연 교육의 대학이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들춰짐으로 인해서 대학에 과연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범위에 오늘 특히 사범대학의 현주소, 자 졸업하면 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이 암울한 이 현실의 이야기까지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요 많은 서치를 좀 했는데 여러 논문 중에서 이야기가 이제 대체적으로 인터넷상에 있는 이야기는 사범대학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논문을 보니까요 대다수의 초임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의 계류로 인한 충격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이 논문의 지적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웠던 이 이론과 실제가 현장에서 전혀 불일치가 되어지는 이 괴리점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논문을 보면서 제가 이유가 뭘까 많은 생각했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사범대에서 주로 가르치고 배우는 지식들이 너무나 이론적이고 이상적이며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경향이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인용 논문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제일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불확실성에서의 이 변화의 스피드가 요구되어지는데 아직도 사범대학의 교육은 이 스피드에서 조금 뒤처져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사범대 졸업생과 교직 이수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매년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루는데 이제 갈 수 있는 데라곤 임용은 거의 바늘 구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안이 이제 학원, 기타 공무원 준비라고 하는 이 암울한 사태가 오늘 함께하는 미래 교육의 사범 교육 이 부분을 좀 더 대안으로 찾아보기를 같이 소망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좀 많은 걸 준비했는데요. 주어진 기조의 시간은 약 30-4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제가 대충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저 영상으로도 준비했는데요. 적자 생존의 뷰카시대 미래교육학자 신종호. 네, 이런 범위는 제가 그냥 설명하고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뷰카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첫 글자를 따서 불확실한 미래인데요. 이 불확실한 미래에 과연 사범대학의 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범위가 오늘 함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우물만 파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저는 치과 보철 전공 교수로서 한우물만 파면 된다 믿고 살았고 지금까지 대학에 있으면서 크게 어려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나의 전공의 한우물의 깊이는 빠져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적당한 한우물의 깊이에서 넓이 확장의 우물을 여러 우물을 팔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사범대학 교육 현장에 함께 녹아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범대학의 단일 전공 하나 가지고는 그래 안 해도 현장에 나갔을 때의 바늘구멍인데 단일 전공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려보면 단일 전공 핵심 옆에 융합의 전공을 시대 흐름성에서 요구하는 융합의 전공을 다 함께 붙이고 나갈 때만이 좀 더 넓이의 이 교육으로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려보고요. 특히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제가 잠시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의 신종우 교수 이러한 명함의 직함 밑으로 여러 사이드 잡에 이 사이드 허슬 잡에 이러한 엔잡러의 역할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말씀드려보면 사범대학의 교육이 단지 하나의 전공에서 벗어나서 여러 융합의 전공을 했다. 나는 이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의 예를 들어서 국어 쪽을 공부했는데 국어는 메인이지만 그 옆에 교육에서 필요한 모든 사이드 전공을 다 융합으로 전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범대학에서 함께 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제일 큰 하도입니다. 이제 개미형과 거미형의 인간의 어떠한 인재 양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면 성실형의 이 개미형, 이제 과연 개미형에서 벗어나서 거미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던데요. 제가 요즘 산책을 많이 합니다. 산책 중에 주로 찍는 사진이 거미줄의 이 모습을 찍는데요. 찍고 집에 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거미줄은 방향성을 잘 보고 거미줄을 쳤는지 먹잇감이 너무 많고요. 어떤 거미줄은 방향성을 잘못 보고 거미줄을 쳤는지 먹잇감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볼까요? 불확실성 시대에서 요구하는 사범대학의 미래교육 방향, 미래교육학자 신종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개미형일까 아니면 거미형일까? 위드 코로나 와중에 디지털 혁명, 스마트 혁명에 이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인공지능이 제2위 인격체로서 기계가 등장할 경우 인간과 자연이 모두 기계의 통제 아래 놓이는 파도가 닥쳐오면서 우리 인간 사회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혁명의 파도가 인류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문명이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산업형 인재가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스마트, AI형 인재로 혁명적 대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 그들은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 인재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바로 인재 4.0 문제이다. 과거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 인재상 변화는 계속되어 왔다. 산업화 초기 중무장대 산업이나 경박단소 산업 같은 전통적 산업경제에서 필요로 했던 인재는 이른바 개미형 인재다. 한마디로 근면 성실형 인재라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직업관이 바뀌고 인재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1세기에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뉴 밀레니엄과 디지털, 인터넷 혁명의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개미의 시대에서 거미의 시대로 간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과 산업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상징적 동물은 개미가 아닌 거미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연결의 시대에 거미만큼 연결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 어디 있을까? 거미줄 하나로 그렇게 손쉽게 자신만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 거미가 출사 돌기에서 사출하여 친거미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오 선생님 하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명과 검명에 대한 사범대학의 인재 양성에 대해서 고견 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양민 선생님. 네. 네, 네. 이거 제가 질문한 것과도 조금, 네, 통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사범대 교육 과정이 조금 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네, 너무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우리 사범대학의 학생들이 나가는 이 불확실성의 벽화시대,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함께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이 교육의 패러다임의 이 검이형, 이제 미래에 예측되어지는 이러한 방향성을 우리 사범대학의 교육에 함께 녹여지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이 벽화의 시대에 좀 더 당당한 글로벌인으로 좀 더 재탄생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검이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물고기 낚는 법과 그 다음에 이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낚는 법은 당연히 가르쳐줘야 되지만 물고기 떼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이 거미줄령의 방향성이 사범대학 교육에 더욱더 함께 녹여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에듀케이션 4.0 시대에 와 있는데 한번 진단해 볼까요? 사범대학은 현재 에듀케이션 지수가 어디에 있는지요? 에듀케이션 4.0은 인공지능과 이 기계학습 같은 이러한 에듀텍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개별학습, 즉 개인화학습을 이제 시켜주고요. 이 교사의 역할은 이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로, 조력자의 역할로 서포트 되어지는 것이 현재 와 있는 에듀케이션 4.0이라고 본다면 과연 사범대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다 대혁신이 필요하겠죠. 제가 많은 중고등학교 특강을 가다 보면 복도에서 우연히 보면 이러한 자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교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뷰카의 불확실성에 과연 우리 사범대학의 학생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교육의 백년지 대계에서 당당하게 후학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오늘도 한번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이분의 말씀을 좀 배웠습니다. 존두이 교수님의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참석하신 분들 한번 원하는 문구로 한번 바꿔볼까요? 과거에 신종호 교수가 공부한 그 방식대로 오늘도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다. 과거에 내가 사범대학 공부할 때 배웠던 그 방식대로 오늘도 우리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범대학의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다 라고 해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동기유발 쪽인데요.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이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범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 있지만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흔들리는 부분에서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이제 수용되지 않을 겁니다. 미래를 확실히 보여주고 이 사범대학을 공부했을 때 이제 우리의 학생들이 당당한 사회의 공헌자의 일꾼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주지 못하는 교육은 절대 물을 억지로 먹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범대학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학생들의 천재성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줘야 될까요? 원숭이 보고 수영을 못한다고 하거나 물고기 보고 나무를 못한다고 하거나 이러한 관점에서 편협적인 사고에서 학생들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우리 사범대학의 이 우수한 모든 학생의 우수성을 끄집어내서 이제 교원 양성 쪽으로 연결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교육은 좀 더 희망적인 희망의 깃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봄입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 때문에 좀 말을 빨리 하는데 좀 양해를 구하고요. 저의 닉네임이 아이돈노 교수입니다.
잘 모른다고 하는 교수, 아이던도 교수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질문의 범위에서 굉장히 요구하는데요. 학생들이 질문을 하라고 하면 그냥 까딱까딱 손으로 몇 번 눌러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 퀘스천을 교수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할 때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I don't know 하면 얘들이 조금 기분 나빠하면서도 자기 자문자답을 해보고 친구들과 집단지성으로 좀 의논해보고 그리고 와서 교수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떨까요? 라고 할 때 그 생각도 좋은데 내 생각도 이래 그러면서 교수의 이야기가 답이 아니고 교수의 생각과 니네 생각이 합쳐진다면 저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 제가 닉네임이 아이던노 교수입니다. 사범대학의 우리 학생들 과연 질문의 영역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업의 이 키워드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확장되는 수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질문이 수업 마지막 부분에 오늘 질문 있나요? 라고 종결되고 있나요?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계속 확장되어지는 수업이 특히 사범대학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특성,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우리 오양민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보내준 질문에 있었는데요. 하나 간단히 영상으로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탯줄을 의료진의 도움으로 커팅이 아니고요. 의료진의 디바이스를 빌려서 자기가 검색해서 자신의 탯줄을 자르고 그리고 출생신고 대신에 SNS 로그인 계정 취득하고 집에 구글맵으로 가는 애들이 이제 우리 교실에 이미 들어와 있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할 건데요. 과연 이러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디지털 원주민과 그리고 20세기 교수들의 이주민이 교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범대학의 교실은 어떻게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나요? 손에 들고 태어나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이 학생들, 특히 제가 13년 전에 한국의 스마트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꺼냈을 때 제일 질타가 많이 왔던 이 분야가 교육 쪽이었습니다. 수업에 스마트폰을 걷어서 감춰야지 어떻게 수업에 스마트폰을 들고 하느냐라고 했던 그 강풍 같은 저의 후폭풍이 이제는 교육공학 교육학에서도 상호작용의 툴로는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모든 부분이 정보가 다 들어있고 상호작용의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할 수 있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스마트 교수법이 이제 우리 교실의 디지털 원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에 앞서 자, 이제 주로 이 창의적인 부분에서의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 교실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해 안 된 거 있나요? 이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종료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수업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스스로 학생들이 질문에 오늘 수업을 정리할 수 있는 저는 모든 수업을 반드시 구슬로 자신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녹화해서 그날 수업을 정리하게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개방형의 질문이 사범대학의 교육 현장에 더욱더 이제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범대학의 학생 중에 노벨 후보군의 탄생이 이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이제 에듀텍 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탁구를 거의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서로 마주보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 핑퐁의 게임이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의 게임화로 우리 수업에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범대학의 이 교육 좀 더 지루한 부분을 학생들의 이 네이티브의 특성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범위. 제가 이혜령 교수님을 잘 뵙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약 2달 전쯤에 저하고 정심 약 3시간 정도 했는데요. 이혜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자, 잠깐 볼까요?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말하고 경주하면 누가 져요? 반드시 인간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이기는 거예요. 올라타야. 그래서 제갈 물리고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면은 말보다 인간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없느냐로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머리가 우수해지면은 인간이 망한다. 그건 꼭 말이 인간보다도 빨리 뛰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어느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나는 기억해요. 해답으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나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다. 나는 바둑을 뒀는데 동네 형님이 하나 있는데 한 번도 못 이겨.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해서 목표가, 삶의 목표가 형 바둑 꺾는 거야. 그래서 학교 막 수업도 전피하고 말이지 바둑에만 내가 열중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형을 이겨.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남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 형님 덕분에 내가 대학에 합격했어. 그때 내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난처한 표정을 하면서 내가 그때 져준 거야. 그러더라는 거지. 이세돌을 이기는 알파고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져줄 줄 안 형. 알파고가 우리 형 같았으면, 동네 형 같았으면 그때 내가 무릎을 꿇겠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건 과학자가 아니야.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 세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올라타서 컨트롤해야 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묻지 말고 인간지능은 과연 그가 만든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인간지능에 있는지요? 라고 물으면 수많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네,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을 경주할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자라고 하는 범위. 역으로 말씀드려보면 우리 사범대학의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이제 이 교원들이 과연 이 대학에서 전공 외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에 어느 정도 깊이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치과기공보철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작업적인 범위가 지금은 이제 공학적인 범위에서 이제 거의 디지털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기공 기계재료학회 초대학회장으로서 한국에 디지털을 제가 도입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지금의 치과기공의 프로세서도 인공지능 기반에서의 디지털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범위. 과연 우리 교원들이, 사범대학의 교원들이 함께할 미래의 인공지능 세상은 과연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인공지능 깊이에 대한 학문을 함께 해주고 있는지 제가 현주소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때 오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에듀테크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육의 에듀텍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텍을 이용하면 과연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저는 하나 예를 들면 지필고사를 10몇 년 동안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에서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모든 시험을 진행합니다. 시험 보는 즉시
자신이 직접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진행자인 교수자 또한 학습자들의 현재 학습의 이 지금 진행 상황의 깊이까지 그 자리에서 직접 데이터로 도출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 아날로그적인 이 교육의 이 패러다임을 이번 기회에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이런 교육의 에드텍으로 도입해 본다면 굉장히 사범대학의 교육 현장이 확실히 바뀌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의 이러한 이 게임화를 이제 수업에 녹여서 지루함 없고, 특히 앞으로 디지털 네이티브와 더욱 함께 해야 될 우리 교원들에게 이러한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제 직접 수업의 현장에서 체험시키고 나간다고 한다면 교육의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가 동일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괴리의 현상은 좀 더 좁아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4차 산업은 융합인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범위가 하나의 전공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여러 융합의 전공으로 함께 할 때만이 그 단일 전공이 더욱더 이제 빛을 발하고 빛을 내고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콤비네이션의 융합은 더욱더 많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공학의 교수로서 현재 특허가 45개입니다. 저희 연구실이고 3D 프린팅 연구소 소장도 하고 있고요. 제가 많은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는 저의 전공이 아니지만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 혹시 사범대학의 교육 현장에 이러한 창의력을 좀 높여서 학생들이 무한한 상상력으로 미래의 사회 공헌자 입장에서 특허낼 수 있는 교육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이제 교수들이 쓰고 있는 논문이 스팸이라고 하는 이러한 참 듣기 거북한 얘기까지 와 있습니다. 스팸이 아니겠지만 좀 더 이제 교육자들이나 앞으로 교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학생들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이제 이 주입식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호기심의 창의력을 좀 더 높여서 세상의 이 공헌자 입장으로 서게 하는 것, 이 부분도 이제 이 사범대학의 교육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자, 업스킬링, 리스킬링이 있는데요. 자, 뭘까요? 사범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스킬이 무엇일까요?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교육 현장의 민낯, 교수자들의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 학생들이 외치는 교수님들 등록금 깎아주십시오. 등록금 환불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국의 대학을 메아리 쳤고요. 이제 2019년도에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부분에 핑계가 되었지만 지금 3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드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교육의 대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범대학의 위기는 더욱더 위기로 깊어지지 않을까 좀 무거운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21세기가 원하는 유능한 교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이제 교과서적인 이러한 이론적의 기반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이론적의 기본을 가지고 이 변화의 세상의 교육의 이 패러다임이 함께 가는 이러한 인공지능, VR, 메타버스, 그러면 사범대학의 메타버스 캠퍼스는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교원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이 현장에서 메타버스 캠퍼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의 이 현장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AI 융합교육 선도 교사가 될 수 있는 워크숍을 현장의 교육으로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AI 융합교육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사범대학에서 함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오늘 미래교육 방향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한다면 좀 더 보태서 나가는 것만이 사범대학의 미래교육에서 살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볼까요? 21세기가 원하는 유능한 인재, 이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은 이미 이제 오래된 올드 패션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러한 교원의 양성이 21세기의 하나의 핵심 인재다라고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이제 불편한 현실을, 불편한 부분을 불편함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요. 불편함을 기회로, 개선점으로 보는 기회 제공이 교육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교원들이 굳이 교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너무 목매지도 않고요. 좀 더 이분화되어서 창의력적인 높은 학생들은 이러한 사회공헌의 이러한 특허자로 서겠고요. 아니면 교원의 사명을 가진 학생들은 오히려 교원의 자리가 되어지는 이러한 너무 이 포화 상태의 교원을 이분화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함께 할 때 좀 더 우리의 이 바늘 구멍은 좀 더 큰 구멍이 이 작은 구멍, 큰 구멍으로 좀 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히 40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예, 정확하게 조금 40분 채웠고요. 예, 그 다음 우리 박 교수님 진행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좋은 말씀이 정말 가득한데 시간으로는 너무 또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 이어서 오양민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교사로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제출된 토론문을 읽는 방식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사범교육의 미래교육 방향이라는 주제를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논의라 생각합니다. 발표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그로 인한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미래인재 삶과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미래교육의 혁명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본 논의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고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발표문에 따르면 교수직의 철거풍이 깨지고 있는 상황, 학생 선발에서 아무나 모셔와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학생 수 감소 현상이 일어나면 기존 교사들 또한 정원 감축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거나 20, 30대 젊은 교사들이 정교사가 되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로서만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교원 임용시험 규모의 축소로 인해 사범대 학생들은 교단 서기를 바늘구멍 통과하기로 여기고 있고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정교사로 발령되지 못하고 적체되고 있는 예비교사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사범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한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증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흥미가 없거나 나의 취향과 다른 콘텐츠는 소비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독서보다 스마트폰이나 유튜브가 익숙한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력 관점에서는 학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래교육에서 지식 이해 중심 교육보다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등의 역량을 강조하는 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 지식교육은 오히려 반교육적이며 무조건적 주입식 교육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오히려 역량 중심 교육 강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비평형 상황을 강조하는 교육계의 흐름이 커질 것으로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 또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양민 선생님 참 바쁘신 지금 와중에 제가 이렇게 이 질의서를 받고 참 궁금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실까 궁금했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질문에 대한 함께 논하고자 하는 이 질문에 앞서 잠시 우리 교수님들과 한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들 스마트폰 한번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스마트폰 자, 꺼내서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게이미피케이션의 게임화를 수업에 녹여볼 수 있는 부분을 잠시 체험을 할 건데요. 실시간 현장 플레이로 선택하고 배경음악은 소음 때문에 끄고요.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스마트폰으로 저하고 비대면이지만 인공지능 기반에서의 소통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한번 스캔해 보실까요? 우리 학생들도 오늘 QR코드 한번 스캔해 주시고요. 자, 직접 인공지능 기반의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제 게임화로 직접 연동해서 저하고 소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현재 22분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능동적 참여자분들이 몇 분이 되시는지 제가 확인도 하고요. 4차 산업의 주도적인 기술의 이해도를 과연 이제 우리 사범대학의 현주소를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네. 네. 자, 몇 분 들어오시는지 잠깐 볼까요? 네, 현재 8분 들어와 있고요. 네, 혹시 지금 스캔이 어려우시면 제가 채팅방에 URL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 22분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현재 여기에 저하고 연결되신 분은 8분입니다. 나머지 분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대면 비대면이든 이제 교수자 중심의 불통의 수업이 아니고요. 연결의 수업에서 인공지능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을 좀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8분 외로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안 계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볼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 2, 3등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6개월 무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성 퀴즈인데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답은 인공지능입니다. 답은 인공지능. 네, 답은 인공지능.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현재 3분 답을 줬고요. 네, 3분 답을, 4분, 5분, 8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라고 초성 퀴즈 답을 주신 분이 현재 5분이고 3분이 아직 입력을 하지 않고 시간이 끝났습니다. 5분이 써줬고 3분이 아직 써주지 않았고요. 네, 이보민 학생인지 이보민 학생이 지금 1등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복수 답변입니다. 사지선다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문제라도 주입식의 이 시험 방식이 아닌 생각을 끄집어내는 이러한 창의적인 이 복수 답변. 과연 인공지능이 왜 자꾸 인간지능을 넘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인공지능이 왜 인간지능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그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현재 3분, 4분이 풀었고요. 네. 자, 2개의 복수 답변. 네. 자, 이건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현재 실제 세계의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한 이것. 이 기술의 키워드를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미래 기술이 아니고 현재 기술이기 때문에요. 네, 3명 맞췄고요. 자, 여기는 뭘까요? 자, 지금 이제 우리의 대면의 오프라인의 교육이 아닌 이제 비대면, 제가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 교수법이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이제 대면과 비대면의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의 현실이 우리 교육의 캠퍼스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6분. 네. 자, 챗봇이 있죠, 챗봇. 인공지능에서 이제 챗봇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질문의 범위는 이 챗봇 프로그램을 통해서 Q&A를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챗봇, 네. 인공지능에서의 챗봇, 인공지능에서의 챗봇, 네. 다음, 네. 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사범대학의 중요한 교육의 키워드, 오늘 제가
발표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 참석하신 오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과연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사범대학의 교육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단어로 2개 키워드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종우 교수가 이런 키워드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 사범대학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이 생각을 제가 한번 워드 클라우드로 도출해 보고요. 이걸 가지고 저의 결론적인 범위와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있어줬고요. 3분 창의력도 좋고요. 자기주도 학습도 좋고요. 우리 사범대학에서의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교육의 키워드로 가야 되는지 우리 5분 있어주셨고요. 6분. 네. 어떤 답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6분, 8분. 네. 지금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융합이라고 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우리 박준형 소장님, 혹시 저 음성 들릴까요? 박준형 소장님, 저 음성 안 들리시나요? 박준형 소장님, 저 음성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나 봅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사범대학의 우리 식구들이 이제 이 사범대학의 인공지능 기반에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융합, 업스킬, 창의성, 창의융합 교육, 미래교육, 좋은 질문, 다양성, 거미형 인재 다 말씀을 드려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이범일 학생이 1등 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선물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잠시 캡처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우, 그리고 오왕, 3분. 네. 제가 6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제가 할 거니까요. 키지엔에 가서 가입하시고요. 가입한 다음에 이메일을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시면 쓸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시 과연 제가 우리 오 선생님의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과연 우리 오늘 함께하는 사범대학의 한 식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교육의 키워드 그리고 4차 산업에서 주도적인 기술의 이해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체크해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시간에 이러한 이 교육의 지식의 기반을 이렇게 연결의 수업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은 지금 자, 수업을 지금 진행했던 모든 부분이 인공지능의 데이터로 직접 도출하는 부분까지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결과 눌러보니까요. 자, 좀 전에 우리 경북대 사범대학 지금 종합 현황 8분 중에 점수가 보이고요. 정답 현황 보면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체크되어지고요. 종합 현황을 보면 맞춤학습, 개별학습,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즉시 도출되어지기 때문에 수업의 학습 목표를 좀 더 한층 높이고 우리 오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재미있는 수업, 학생들이 게임화로 수업의 이러한 학습 목표를 좀 더 높여주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까지 고려한 이러한 수업이 좀 더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결론적으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늘구멍 같이 입용의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은 먼저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먼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치과 기공의 인력 수급은 사실 우리는 약 20년 전부터 정부하고의 대단한 아주 참 어려움이 있는 서로 게임으로 20년 동안 치과 기공의 교육 인재는 더 이상 증원 없이 지금까지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과를 줄이고 있고요. 더 이상 20년 동안 학과가 늘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범위에서의 인력 수급이 이제 수작업적인 범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현재 인력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때 이제 이 교원 자격을 가지고서도 현장에 언제 자리에 설지 모르는 이 불안한 우리 청년들의 미래, 과연 교원 양성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가르치는 교수자 입장에서 제일 보람된 부분이 교원이 되어서 현장에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 후학들의 미래를 더욱더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 돼야 되는데 졸업하고 나서 교원 자격증만으로 그냥 백수가 되어 있는 현실은 누구나 이 암울한 부분, 이것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범위. 제가 조금 페이퍼를 많이 보다 보니까요, 페이퍼 교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즉 장로 교사라고 하는 이제 즉 교원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평생 동안 이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일정 기간 교직에서 조금 이탈되어 있을 때는 사실 교원의 자격이 박탈되어지는 이런 부분도 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범대 교직과정교육대학원 이수시 자격을 사범대로 좀 제한하는 거, 이건 제가 좀 잘 맞는 대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범대학 외로 교직의 이 교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현재 이 체제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함께 의논해서 이 중등, 이 중학교, 고등학교의 이 교원은 아마 이 사범대학에 한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모두 다 교원 양성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고요. 혹시 이제 교사의 희망자만 교생 실습을 보내고요. 혹시 교원의 희망자가 아니면 여기에 다른 그 희망자의 어떤 융합의 과목으로 이제 이 수업을 이원화를 시켜서 졸업을 시킨다고 한다면 좀 더 이 정체적인 인력 수급의 수는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고요. 이런 범위에서 이제 교사가 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비교과 과목에서의 그 학생들이 필요한 다양한 융합의 과목을 개설해서 이원화시켜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 이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게 첫 번째 저에 대한 생각이고요. 두 번째에 지금 우리 특히 오 선생님이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교육의 총평을 얘기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주입식 교육은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인공지능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총론가는 너무나 많지만 실제 그분들한테 그러한 수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의 2017년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미래융합교육학회를 태동했고 지금 현직 사단법원의 이제 이사장으로 있는데요. 교육의 한 우물의 깊이를 좀 벗어나서요. 이제 총론가 입장이 아닌 실행가 입장에서 교육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 해서 전국의 수많은 교수님들이 우리 학회에 함께 융합의 교육으로 이제 현재 주축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주입식 교육 과연 나쁠까요? 단 주입식 교육이 어떠한 기반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입식 교육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끄집어내서 지혜의 활용의 포커싱으로 넓혀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지식의 기반이 이제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우리 교육 현장에서 주입식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그냥 주입식 교육은 안 되고 창의력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한다면 과연 실제 교사들의 창의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교원들은 상당히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에 주입식 교육을 하더라도 좀 더 끄집어내서 그걸 지혜의 활용적으로 포커싱을 넓혀주는 이러한 교육이 사범대학의 교육에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요즘 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성향은 거의 콘텐츠지 않습니까? 이 콘텐츠 부분에서의 이 교과서적인 부분의 변화, 좀 더 이러한 교과서의 인쇄매체 교과서보다는 좀 더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전자책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플립드 러닝, 제가 거꾸로 수업의 원조 교수로 제가 2010년부터 한국에 도입하고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 주입식 교육에서 좀 더 넓혀서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범대학의 플립드 러닝의 거꾸로 수업이 주가 되어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온 다음에 나오는 질문의 영역을 수업에서 함께 집단지성의 친구들과 풀어볼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이
주입식 교육에서 조금 더 재활용 쪽의 범위로 확대되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조금 부족하지만 해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신종호 교수님 말씀해주신 여러 그 좋으신 말씀 중에 저는 이 과거에 내가 공부한 그 방식대로 오늘을 공부하라고 하는 건 학생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다. 이 얘기가 아직도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범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결국은 그 과거의 것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거미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교육에서 변화되는 추세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 사범대학교 예비 교원들을 교육한다면 그들이 학교에 가서 과거에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 이렇게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신종호 교수님과 오양민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양민 이상으로 선생님, 오양민 선생님 제가 어떤 소통을 못했는데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이상으로 제2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에서 주관한 미래교육 포럼, 미래교육 시대 사범교육의 방향은에 대한 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